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건설업 전체적으로 4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이마트가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받고 있죠. 이거 단순하게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진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속내를 보면요, 신세계 건설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마트가 적자를 보게 됩니다. 즉, 이마트의 자회사인 건설사 하나로 인해서 그룹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마트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별도에는요 1880억 원의 영업이익과 2588억 원의 단기 수익을 기록하지만요, 자, 그룹 전체인 연결을 보면은 469억 원의 영업 적자와 1875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합니다. 신세계건설은 작년에 1585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었죠. 4월 위기설, 이게 그냥 하나의 찌라시로부터 시작을 했지만요, 과거 건설사들의 위기가 그룹 전체를 위협했다는 점을 본다면은 앞으로 수많은 위기설들이 생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지난 2월에 나온 찌라시 내용을 보면요, 설 연휴를 앞두고 17개 건설사가 오는 4월께 법정 관리를 신청한다는 내용으로 대기업 계열사도 다수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을 보면요, 금융당국 관계자는 태영건설의 자금난이 유독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다른 건설사의 신용위기는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찌라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비금융기업 가운데 17.7%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22년보다 10.3% 늘어난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를 보면요, 태영건설 유동부채 비율보다 높은 70% 이상인 28곳의 건설사는 올해 9월 말부터 자본의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 부채 비율 통계를 확인해 보니 건설사 부도 위기설은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2월 달에 찌라시로부터 불거졌지만은 계속적으로 건설사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양정숙 의원에 의해서 좀 더 객관화 사실화가 되는 거죠. 또 며칠 전에는요, 한국신용평가에서 자료를 내었는데 작년 말 기준 건설사의 합산 PF 보증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리스크가 높은 현장이 약 12조 원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고, 주요 모니터링 대상 건설사로는 롯데건설, GS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신세계건설 등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한국신용평가 들어가셔서요, 자료 꼭 찾아보세요. 지금 현재는 무료인데 추후에 비용을 내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료니까 가서 좀 보시고요. 특히 신세계건설의 신용등급을 하향시켰는데 그 이유가 미분양 아파트들이고 대구 미분양 아파트가 심각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데이터베이스도 활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 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또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요,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 추이가 나오는데 합계해서 1조 4천억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23년 9월과 23년 말을 비교한 것으로요, 분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미분양이 쌓인다라고 하지만은 금융권의 대출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추이를 보면요, 0.28%포인트 증가를 했죠. 2023년 9월에 2.42%에서 23년 말에 2.7%로 분기 기준 증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2년 말 연체율은요, 1.19%에서 23년 말 연체율은 2.7%로 1.51%포인트 증가로 급격하게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년 만에 연체율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를 그래프로 보면요, 자, 왼쪽 차트에서 최근 들어서 금융권 연체율 추이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야, 그래도 과거의 연체율이 13%가 넘었는데 그러면 현재 2.7%는 낮잖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전 세계 자금이 부족해지면서요, 연쇄적인 부도로 연체율이 급증을 했는 거예요. 즉, 이 연체율이요, 후행성을 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부터 서서히 상승한 모습은 건설 금융시장의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오른쪽에 증권,
저축은행 연체율 추이를 보면요. 최근 들어서 증권이 13% 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증권사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당시에요. 가장 먼저 연체율이 상승하고 그 뒤에 약 10년 동안 연체율이 30%가 넘었었죠. 지금 또 증권사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떨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 건설사, 거기에 대출과 투자를 한 금융권까지 위험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려가 4월 위기설, 또 시간이 지나면은 몇 월 위기설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투자라는 것은 높은 수익률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리스크 관리, 안전하게 현금화하고 손실을 줄이는 것도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